국민은 질서 속에서 살며 정부로부터의 시혜를 기대하기에 앞서서 스스로의 의무를 다하며 때늦은 후회 이전에 현명하고 용감하게 권리의 자유를 도모하기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1963년 12월 17일 제5대 대통령 선거 취임식 3부입니다. 5대 대통령 선거의 핵심적 의미는 다수의 농민과 진보, 개혁, 좌파 세력의 지지를 얻은 박정희로 대표되는 근대화 세력이 지주계층의 지지를 모은 윤보선의 보수적 정치 세력을 눌렀다는 점입니다. 군인 엘리트가 부국 강병론의 국가주의에 기초하여 정치적 주도권을 잡고 역사의 흐름을 이끌도록 역사적 소명을 부여받은 셈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자신의 근대화 작업이 우리 민족사에서 차지하는 의미를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런 역사관을 매개로 하여 미래에 대한 비전과 과거에 대한 해석을 일관성 있게 연결시킴으로써 전략과 정책에 심도를 더하고 국민들을 동원하는 정치적 무기로 활용했습니다. 근대화 혁명가 박정희가 지녔던 혁명적 역사관의 핵심은 한민당과 민주당 계열의 윤보선 세력을 조선조 양반 문민정치의 생리, 그러니까 당파성, 사대성, 위선적 명분론을 이어받은 봉건적 잔재, 즉 수구적 정치 세력으로 본 점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5.16 주체 세력을 근대적 국가 엘리트라고 규정한 뒤에 나라를 식민지로 전락시킨 봉건적 정치 세력의 잔재를 청산하고 자조정신, 자립경제, 자주국방에 기초한 진정한 독립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근대화라고 정의했습니다. 문제는 그가 봉건적, 사대적, 파당적 정치 세력으로 규정했던 구 민간 정치 세력이 서구민주주의의 가장 강력한 주창자라는 명분을 확보하여 국민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관점에서는 이들이 근대화되어야 할 수구 4대 세력이었지만 민주주의 교육을 받은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민주투사로 비쳤습니다. 그 결과가 윤보선 후보의 많은 득표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5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한 유권자들은 일단 박정희 주도의 근대화 세력에게 국정의 고삐를 넘겨주었지만 민주주의 요구 세력에게도 엇비슷한 지지를 보냄으로써 강력한 견제장치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 견제장치로 해서 때로는 더욱 열심히 일하고 때로는 반발하고 때로는 경멸하고 때로는 타협하면서 국가를 이끌게 됩니다. 새 공화국의 대통령으로서 나는 국민 앞에 군림하여 지배하려 함이 아니요 결여 충복으로서 봉사하려는 것입니다. 시달리고 피곤해 지쳐가는 동포를 일깨워서 용기를 돋구어주며 정의 깊은 대중의 보수로서 격려와 인원과 설득으로서 분열과 낙오 없는 대오의 향도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국민이 지어준 몽해를 성실히 메고 이끌어 나감으로써 고난의 가시밭을 헤쳐서 새 공화국의 진로를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선거에서 패배한 소수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그를 보호하는 데 더욱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선거에서 승리한 집권당이 평면적 종다수식 의결 방식을 근거로 만능 우월의식에서 독선과 횡포를 자행하거나 소수의 의사를 유린할 때 이 나라 민주주의 전도에는 또 다른 비극의 씨가 싹트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 일방 진부한 관록이나 허맹한 권위의식에서 대국을 망각한 소아병적 도발로 정쟁을 벌이고 전국을 어지럽게 하며 사회를 혼란시킨다면 이 나라는 또다시 역사의 뒤로 후퇴하는 슬픈 결말을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제와 책임을 수반하는 민주적 정치 질서를 확립해 가면서
대중의 이익에 벗어나는 시책이나 투명치 못한 정치적 처사에 대하여는 정당한 비판과 당당히 반대할 수 있는 자유가 최대한 보장돼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본인과 새 정부는 정치적 행동 양식에 있어서 보다 높은 윤리적 규범을 확립하고 극렬한 징호감과 극단적 대립의식을 불식하고 여야의 협조를 통해서 의정의 질서와 헌정의 상규를 바로잡을 것이며 유혈 보복으로 점철된 역사적 악유산을 청산하고 평화적 정권 교체를 위한 복수정당의 발랄한 경쟁과 신사적 정책 대결의 정치 풍토 조성에 선도적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20세기의 초엽으로부터 시작된 험난한 역정과 살벌한 시류, 일제의 병합과 40년의 식민지 통치, 종전과 더불어 밀려온 퇴폐한 외래 풍조의 급격한 침투, 육려 전란과 혼돈, 궁핍 속에 두 차례 겪는 혁명, 이 오역된 반세기는 이 나라 사회의 전통적 미풍과 양속을 짓밟아버리고 도인은 타락되고 사상 분열과 정치적 대립, 그리고 사치와 낭비, 허영과 안일, 반목과 질시 속에 사회는 만성적으로 불안하여졌으며 민심은 각박해지기만 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혁신운동은 대중사회의 저변으로부터 사회적 청조운동의 새 물결을 이끌어들여서 이 모든 오염과 악풍을 세조하고 선대가 평화 속에 이루었던 전원적 향토를 되찾아서 선린과 융화의 새 사회 건설을 촉진시킬 것입니다. 그리하여 신의와 건전한 상식이 지배하며 노력과 대가가 상등하는 균형 잡힌 사회, 성실한 근로만이 영예롭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이룩할 것입니다. 민주정치는 몇 사람의 지도자나 특수 계층의 교도에 의해서 가능한 것은 아니라 개인의 자각과 책임, 그리고 상호의 타협과 관용을 통한 사회적 안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국민은 질서 속에서 살며 정부로부터의 시혜를 기대하기에 앞서서 스스로의 의무를 다하며 때늦은 후회 이전에 현명하고 용감하게 권리의 자유를 도모하기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또한 대국적 안목과 이성적 동찰로서 초가산간을 다 태워버리는 우를 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